뒤에 그 누구지? 나 그 사람 이름은 김인지 말고 여자 그 논문 쓰는 사람. 아 박혜정 씨. 박혜정 씨야 그 사람이? 네, 네. 아 이름이 안 알려져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 화장실 갔는데 언니 그 10시에 오시지 얼마나 재밌는데 왜 안 오세요? 이러는 거야. 어? 그래 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러대. 그래가 그때부터 왔다네. 와도 돼요. 꼭 나 오는 줄 몰랐어. 다 같이 모여서 그러면 분위기가 이름에서 좋아지잖아요. 누구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긴 다른 데랑 틀리게 오픈이 되니까 그걸 근데 그걸 가르쳐줘야 알지. 그러니까 뭐 모르잖아. 들어요. 나도 몰랐어. 아니 그래서 늘 공부 더 하고 가세요 하잖아. 아니 10시에 와야 되는 줄은 몰랐다. 아 그래 10시에 와야지. 10시는 오라고. 아, 처음에는 최고국방 했어요. 최고국방. 그리고 중국도 무슨 소리 한번 들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 같았어. 근데 자꾸 들으면 아는 말이 하나씩 나와요. 이제는 좀 알겠지. 네. 이거 안 찍죠? 오늘 같은 요것도 재미삼아 찍고. 찍지 마 그래. 쌤 안 돼. 자유네. 초급. 초급. 처음 다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저를 위해서? 네. 초급.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늘 그래요. 오늘 봤던 게 한 달에 다시 보면 느낌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따라서 계절 변화가 틀리게 다가오듯이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오이가 걸려? 톡톡 끊어서 놀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야 또 백지에 또 써야 입력이 확확 베이글을 새로 잘 들어가? 네. 그럴라나? 네, 어떨 때는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너무 안 해가지고. 비워야 또.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차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요만큼 초급은 알아야 다음 걸 진행한다. 그래서 이게 차례가 우리가 배울 목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주 명리학의 기원, 사주 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 구성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음양 오행, 또 그 오행의 상생, 상극, 작용. 그래서 또 우리가 이게 명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사주 팔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주 팔자가 구성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각 또 그 글씨마다 오행도 있지만 거기에 또 가족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가족 관계로서 분류를 해놓고 또 때로는 그게 심리적인 작용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불릴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육친이라고 정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 글씨들이 각각이 합하거나 충하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어떤 감정의 변화, 생활의 기복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합하고 충하고 이게 그냥 글씨에 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감정의 변화다. 합과 충. 그러니까 어서오세요. 청간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고 좋고 감정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별로 못 깨우는데 지지의 우리 속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모르고 이게 감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지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간은 합과 충밖에 없어요. 극하거나 뭐 상생하거나 이거밖에 없지만 지지에서는 합도 가지가지잖아요. 방합도 있고 상합도 있고 육합도 있고 뭐 동합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감정의 크기 변화도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씨들의 변화 과정 이게 우리 삶의 기복을 좌지우지하고 한다. 이제 전체적으로 사주 명리가 뭐냐면 오행의 조화예요. 조화. 신살이나 이런 각각의 뭐 합의가 충 이런 거는 하나의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뼈대가 튼튼하게 딱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제 합의나 충이나 신살 이런 거는 그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떤 그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부수적인 액세서리 조명 같은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오행의 조화다. 오행의 상생상극, 생극재화로서 조화만 잘 이루어지면 삶의 기복이나 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내 손아귀에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9번에 있는 오행의 바닥. 이거는 오행이 하나가 많아짐으로써 생겨나는 어떤 변화 또는 없어지면서 생겨나는 거 이런 이제 균형이죠. 균형.
이제 그 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신살이라든지 12문성은 운에 이제 변화,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한 해마다의 사건, 사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명리학의 기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인문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주 명리학의 기원은 우리가 이제 5,000년 전 이랬는데요. 5,000년 전 우리가 그 5,000년 전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가 태어나서 그 공동 생활을 하고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 모여 사는 그 자체가 사회생활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식량 제일 먼저 위급한 게 의식주죠, 환경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한 해는 풍년이고 한 해는 흉년이고 뭐 이렇게 어떤 자연에 의해서 사는 게 좌지우지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관찰했던 게 해와 달과 이제 별자리를 관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 명리가 그 별자리 관찰함으로 인해서 생겨났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용 후세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이제 의도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걸 운명에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철학적인 개념에 음양도 옛날에는 햇빛이 비치는 것을 양이라 하자 뭐 음지에 있는 걸 그 어두운 걸 음지라 하자 이랬는데 이걸 이제 철학적인 개념을 가져온 거는 비교적 이제 사람이 그 당나라 이후에 이런 그 전에는 전쟁에도 이용하고 어떤 풍수나 이런 그 자연재해에 이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학문이라는 어떤 그런 걸 읽기 시작하면서 당나라 이후에 이런 그 사주 명리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아마 당나라 이후에 최고로 발달했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달력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을 7요라고 그랬어요. 7요. 해와 달 빼고 나머지 목화토금수. 그래서 오행과 음양, 해와 달을 말해서 제일 가까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는 달력이다. 이 달력이 이제 우리 별의 관찰을 하고 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우리가 그 사주 명리하면 제일 먼저 그 중국의 그 신화에 나오는 전설 속에 사망 오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복희가 그래도 한민족이지 않았나 동이족에 하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복희를 이제 그 동이족 한민족에서 왔지 않나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중국 역사에서도 약간 설화 속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망, 오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명리나 우리나라의 역사도 중국하고 전혀 뗄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연결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 명리학의 기호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별자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별자리를 이렇게 보면 그 옛날에 별을 그 서양에서는 이분이지 우리는 사립이거든요. 그 기준을 입춘 기준에 절기로 해서 입춘 그래서 사립을 기준하고 서양에서는 별자리 이렇게 점치잖아요. 그럴 때는 춘분을 기준으로 해요. 사순자 이러면 춘분 이후 며칠 춘분, 이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분과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 그 태양의 그 하루의 일과 중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를 춘분, 추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옛날에 이제 동지 기준 했잖아요. 그걸 이제 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태양의 길이가 가장 길 때, 그 하지는 여름이 밤이 이제 낮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이 길 때 또는 이제 밤이 길 때 이렇게 해가지고 동양에서는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이렇게 춘분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 그래서 추분해가지고 그래서 이 분이라고 그래요.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분하고 동양에서는 제일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을 때 그래서 하지와 동지 제일 그 밤이 길 때 그래서 동지에서 2분 2지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 명리는 사립이에요. 사립
입이죠. 입춘 그러니까 추나 추동 이럴 때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해서 그 계절이 바뀌어요. 월이.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자월을 기준해가지고 일양이 시생해서 이때를 시작으로 봤다. 그래서 자월이 바뀌면 이제 해가 바뀐 것처럼 우리 팥죽을 써서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신수를 보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명리는 사립이라고 그래서 입춘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립을 씁니다. 우리는 명리학은. 그래서 절기가 나타나요. 절기가. 됐죠. 그리고 우리 기준은 우리가 이제 음력입니까, 뭐 태양력을 씁니까, 음력을 씁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명리는 절기를 씁니다. 절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 절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저번에 나 우주운동가 소우주 인간관계 하면 제가 프린트만 하나 줬을 거예요. 거기서 절기가 우리가 이거 별자리를 나타내면 바다에서 보면 북극성을 항상 찾아요. 배를 타고 가면 길을 헤매거나 북극성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과 달과 해와 오해 이런 이제 돌고 도는데 태양을 돌죠. 근데 이제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해서 그 길을 찾아요. 그럼 이 북극성을 우리 이제 인간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왕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미성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에서 남주작 우리 자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 현무 이렇게 하잖아요. 동물 이름으로서 그때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 이름으로서 해가지고 각 방에마다 7개의 글을 또 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 7, 28, 28수를 놔요. 이게 이제 다 동물이에요. 동물. 그땐 글이 없어서 동물로 표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10대 천재 안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학문을 어린 이제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럼 이제 12지처럼 동물을 이용해서 설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12지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7개의 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축인물 진사오미 신유수를 해가지고 12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에 북극성 있고 북두칠성이 우리가 7개의 별이 북두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머리 부분을 2개라고 그러고요. 이 3개 있는 5, 6, 7번의 별자리를 2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계속 돌아요. 꾸준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돌더랍니다. 이게. 그러면서 방향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동쪽을 가리키면 어김없이 봄이 오고 씨앗을 심을 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봄이라 하자 그러면서 인을 넣었어요. 인묘지 자리를 정해놨을 거잖아요. 인묘진, 사운 이렇게 정해놨을 거예요. 그럼 어김없이 인에 오면은 이때 이제 입춘인 거예요. 입춘. 그러면서 이 별자리가 각 72일이 지나면 북두칠성이 딱 지나면 어느 해에는 목성이 딱 보이더랍니다. 목성이 보이고 또 70일이 지나면 화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70일이면 토성이 보이고 금성이 보이고 수성이 보이고 그게 약 360일이에요. 360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력과 양력은 한 5일 정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윤달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별자리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별자리에 딱 정해서 이때 오면 입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어느 날이 딱 되면 그 더위가 물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자리에 정확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입춘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음력과 양력은 비교적 들쭉날쭉하죠. 5일의 차이 때문에 맞춰가는 거고 절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건 하나예요. 우리 단위예요. 단위. 그냥 24절기인데 이거는 이제 15도씩 갈라놓은 거예요. 그럼 24가 되고 그걸 다시 이제 30으로 12절기로 나누는 게 이제 12절기잖아요.
절과 절 사이는 30일이 걸리고요. 절과 기 사이는 보름이 걸려요. 그래서 절은 태양과 달이 만나는 시점을 절이라고 그러고, 기라는 것은 태양과 달과 북두칠성이 만나는 그 시점을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위입니다. 3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절과 절 사이는 30일, 절과 기 사이는 15일, 보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자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자연의 어떤 피조물이다, 자연의 일부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70%의 비 오네요. 비가 많아요. 우리 이제 지구에 보면 그 바다가 한 70% 정도 좌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몸의 수분도 70% 정도 좌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또 5대양 육대주가 있죠. 우리 장기에도 5장육부가 있어요. 그래 음양과 12개월 있듯이 우리 몸의 건강상에 했을 때 인맥과 동맥으로 인맥과 동맥, 음과 양이죠. 해서 또 12경맥, 5장육부에 따라서 하나 없는 걸 하나 3초경을 하나 더 만들어서 12경맥을 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렇게 그것도 음과 양으로 나눠서 음맥은 음이니까 땅의 기운을 갖고 발에서 올라오고, 양의 기운은 하늘의 기운을 갖고 손을 이렇게 딱 뻗었을 때 손끝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맥, 경락, 우리 쉽게 이제 마사지 받을 때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5장육부에 따라서 경맥이 왔다가 갔다가 그래요.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기운을 받은 거를 위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또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 받아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기가. 그게 30분이 걸려요. 계속 기가 하루 도는데 30분. 그래서 최소한에 침을 맞으면 30분 정도는 꽂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가 다 돌 때까지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의사들이 그렇게 하면 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빼줘야지. 그러니까 빨리 빼서 다음에 또 와야 되죠. 치료가 다 되면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병원 가시면 한 20분 정도는 두세요. 그게 빼준다니까 간호사가. 그죠? 시간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빼버리죠. 김치를 거기는 20분 이상 있어. 네, 그 원래 손이 20분. 엄청 많아. 네, 20분은 최소한 25분, 20분 지켜주면 침에 어떤 기가 돌아요. 기가 도는 안 재봤는데 그거예요. 머리 한 30분 있어. 네, 여기에? 네. 나중에 알려줄게. 기가 도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음과 양이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도 같이 낮 됐다 밤 됐다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운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아요. 거기서 치간 갖고 오면 나왔더라. 수분도 그렇게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맥도 5장육부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위에서 아래서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우리 뭐 폐대, 대장경, 뭐 폐경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게 금하면 폐대장 이랬잖아요. 그게 음과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간, 큰 놈, 뭐 담, 가끔 저질이 많이 하는 거 담력 있다고도 하고, 간이 배밖에 나왔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간이에요. 간, 담은 목의 기운의 음양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르고 쓰는 말이지만 그게 다 이런 자연의 이치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 우리 저녁에 오줌 싸고 막 옛날에 화장실 멀리 있으면 이제 그렇잖아요. 오줌 솥에 걸리거나 그런 게 이제 놀랄 때 하는 게 신장이에요. 신장.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오줌을 즐기거나 긴장성 뭐 애들 오줌 솥에 걸리거나 신경이 많이 쓰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놀라면 밤에 오줌 싸는데. 네, 애들 낮에 놀라면 밤에 오줌 싸고 하는 게 다 신장과 방광은 또 하나의 물품이에요. 걸러주는 필터와 방광을 이제 소변으로 해서 빼주는 어떤 순환기 계통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가 음양으로 해서 폐대장, 심소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6개는 팔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는 이제 밑에서 다리에서 가슴까지 움직이면서 계속 받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와주면 여기서 받아서 밑으로 내렸다가 또 거기서 끊기면 다시 올라오는 양맥으로 받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순환이에요. 이게 우리 나이 들면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 점점 귀도 멀고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혈액순환 안 되면 아프고, 물도 고이면 썩고 뭐 이런 것처럼 순환 관계예요. 순환 관계. 자연이 흐르고 밤낮이 바뀌는 것도 하나의 순환 관계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인 것도 우리 몸의 병혈이 우리 혈자리 몰라도 누르면 거기 혈자리예요 이렇게 이러시다는 여자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병혈도 그 WHO의 표준 딱 돼 있는 게 365개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365개라고 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360개가 WHO의 국제기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절기는 우리 24시간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절에 따라서 12절기 해놨으니까 시간은 우리가 오전, 오후 나눠서 12시간씩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자연하고 하나도 부합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잘나도 하나의 자연의 피조물이다.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처음 이제 사주 명리를 배우려면 사주 팔자를 알아야 되고 그 사주 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 구성은 이제 여기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알지만 사주라는 거는 기둥이죠. 4개의 기둥이죠. 네, 4개의 기둥이란 말이야. 년, 월, 일, 시. 네. 년, 월, 일, 시를 천간과 지지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둥으로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이제 사주예요. 기둥 두자. 사주고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로 그러니까 음과 양이죠. 여기서도 항상 음과 양이에요. 항상 음과 양.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그 표면상으로 지구의 태양과 그 오성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가 딱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자오를 우리가 옛날에는 자오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갑자라고 한 거예요. 모든 성상 일직선이 있을 때 갑자를 하자. 왜 시작이니까 갑자를 하자. 그래서 갑자 그날을 딱 기점으로 시작 스타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가 나왔어요. 이때가 스타트인데 지금은 자월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입춘 기준이니까. 그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 이제 기준해가지고 이제 이 글씨가 8자잖아요. 천간과 양과 음으로. 그래서 팔자다. 사주 팔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를 때는 음과 양으로. 이건 구분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좋다 나쁘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기운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는 생과 사를 해요. 생겨나면 없어져요. 애초에 없는 거는 생겨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하는 건 그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겨났다 하는 거는 또 없어지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하면 양과 음과 양 뭐 이러듯이 두 개로 양상을 분리했어요. 분리 방법이에요. 중간에 거 다 빼버리고 음과 양 두 개, 좋다 나쁘다 또는 길다 좋다 나쁘다 크게 두 개 분리했고 이걸 좀 더 자세히 하자 하니까 뭐 5개 분리하든지 뭐 3개를 구분하든지 이런 거예요. 음과 양이 있다가 중간도 있지 않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3개 분류했죠. 음과 중간에 토가 있고 양이 있고 분리하다가 이것도 좀 더 답답하다. 더 분리하고 싶다. 그럼 이제 또 오행으로 분리하죠. 5개로. 이건 좀 더 파고들기 위해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간 10개로 분류하자. 지지 12개다. 분리 방법입니다. 더 섬세하게 알기 때문에. 그럼 서양에서는 어떻게 분류했냐. 우리 비교적 혈액형. 그죠? A형 비교적 비슷하잖아요. 4가지로만 분류해도 A형 뭐 소심하고 뭐 뒤끝있고 뭐 이렇게 하고 B형 뭐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비교 4가지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럼 동양에서는 사상체질이라 해가지고 태양이 태음인, 소양이 소음인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럼 명리는 그것보다 더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천간 10개와 지지 12개. 그러면 그래서 120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4가지로만 해도 사람의 분류가 비슷비슷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슷비슷한 타입이 있듯이 우리도 그러면 명리는 사람의 사는 모습, 감정, 변화 모든 걸 나타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격국을 잡아서 또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12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처음에 2개에서 애초에 없는 걸 우리가 무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는 순간 태극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우주가 생성돼 모두 생성되게 아무 일점 한 점도 없을 때는 그냥 무극이에요.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위해서 빅뱅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딱 움직이려고 맘먹는 순간 자각하는 순간 태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극 이렇게 모양 이렇게 있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무극이에요. 위아래도 없고 뭐 공기의 변화도 없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건 무극인데 근데 그 없는 것 자체도 공기가 있다면 또 위아래가 생기죠. 공기가 가벼우면 이래 뜨고 무거우면 가라앉듯이 그 순간 무극, 그 태극이에요. 이게 이제 2개로 분류했을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2개로 분류했다가 5개 분류했다가 그 다음 뭐 12개 뭐 했다가 또 120개 했다가 이렇게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분류하는 나누는 방법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알면 어떻게 해요? 다 알면 다시 또 거꾸로 가죠. 120개를 비슷한 거 다시 묶어서 12가지 격국으로 나누고 이것도 또 지나가니까 뭐 어떤 격국 뭐 몇 개는 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격국은 몇 개 정도더라. 제살태양물 유침에 따라서 한 5개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니까 좋은 사주 나쁜 사주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처음에는 우리가 현미경을 관찰하다 보면 쪼개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음양에서부터 시작해서 120개를 쪼개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다시 120개에서 줄여서 압축해서 나중에는 아 이거 좋은 괜찮은 사주구나 나쁜 사주구나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우리 운 보면 올해 운이 오거나 뭐 다음 운이 오면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이렇게 단순법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를 때는 지금 공부할 때 어려우니까 처음에 음양도 어렵고 오행 지나가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공부를 몇 년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축소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음양에서 오행만 들어가도 뭐 있는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떠들면 재밌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어릴 때는 모이기 싫은데도 강제로 모여놓잖아요. 학교라는 걸 보내가지고 그냥 가만 놔놓으면 지가 알아서 놀 건데 너무 노니까 그때는 어릴 때는 목 기운이 발동하니까 가만 놔놓으면 너무 놀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금으로 제압해서 가둬놔요. 근데 나이 들면 금으로 이제 가잖아요. 금수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는 모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는 독거노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자꾸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아는 게 떨어지고 뭐 대화하다가 못 끼고 이러면 모임에서 퇴출돼요. 그럼 만약에 오행만 알아도 그죠? 오행만 알아도 모이면 남들이 모르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뭔가 아는 것 같고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고 이거 철학자인가 뭐 이렇게 그 내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리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주 명리가 굳이 목표점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만 있어도 대화하는데 상당히 좋더라. 저는 아직 여기 안 가가지고 여기만 있어도 떠들기에 그 모임의 중심에 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재밌는 학문이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분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천간과 지지를 분류했잖아요. 처음에 음양을 구분했습니다. 음양을 구분했으니까 음양이라면 우리가 보통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쉽다. 그죠? 근데 그게 음양에는 음이라는 엄청난 너무 많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2개로 분류했으니까 음과 양.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다 아들, 딸,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 음양만 음이 먼저 나올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보통 다 하늘, 땅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양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정신이요? 여기 앞에 조물주가 있어요. 조물주가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자라는 걸 해서 양을 관리하는 거. 이제 그런 거보다 우리 육표에 보면 음문 2개로 돼 있고 이게 본래 하나잖아요. 하나는 이제
신을 상징해. 신. 근데 이게 이제 두 개가 있고 이게 이제 세 개가 연결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되는데 그때는 호기심이 그쪽으로 가서 그때 이제 뭐 사방 오제님 뭐 이런 데 좀 호기심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은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은 크게 생겨나고 소멸하는 크게 두 가지. 생겨나는 건 항상 사라지게 돼 있고 그 순환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순환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갈수록 이 순환한다는 그 말 자체도 깊이 신비 어떻게 계속 근데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순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 우리가 선생님 늙어가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지금도 계속 없이 순환을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그 순환하는 음에서 양으로 갈 때 어떻게 순환할까? 또 크게 분류를 해보니 인생사에서 어린 시절부터 항공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시절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고 크게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장간에서 서로 묶여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장간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장간을 붙잡으면 계속 하나가 묶어가면서 가는 거죠. 그죠? 여기가 남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못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생겨나고 소멸되는 과정을 음양을 했고 다시 또 이제 어떤 구분을 했을 때는 오행으로 그게 뭐냐 뭐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이것도 하나의 행성이지만 여기에다 비유를 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묘주 절기가 되면 목성이 나타나고 또 72일이 지나면 화성이 나타나면서 사오미 방향으로 가면 이런 게 하나씩 나타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행성마다 도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기는 다르죠. 그죠? 주기는 다르지만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목성이 나타나고 화성이 나타나고 토성이 나타나고 금성이 나타나고 수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행에서 봄이니까 봄을 상징하는 거는 우리가 생동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동감. 그 다음에 생동감을 나타내고 화에서는 우리가 아주 열정적인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고도에 올라갔으면 내려올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승 기운을 나타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절해서 하강으로 내려가죠. 그럼 지금 다시 도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인데 그냥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목에서는 어린애 모든 생명이 태어나서 생겨나서 쑥쑥 자라는 과정이고 화에서는 이제 멈추지만 가장 활동이 활발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금에서는 우리가 뭔가 결실 우리 인생에 한 4, 50 정도 되면 뭔가를 이뤄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링컨도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또 공자님도 40을 부록이라 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지고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이제 금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핵처럼 우리 몸도 수 기운이 되면 쪼그라들어요. 이게 하나의 씨앗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씨앗 보면 다 말려요. 찌그러들어요. 컸다가 여기서 생동감 있게 꼭 이렇게 꽃을 피죠. 여기서 새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이렇게 식물로 봐서는 그래요. 새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씨가 되면 작아져요. 말린단 말이에요. 말려지고 이제 사람도 이 기간이 되면 컸던 사람도 쪼그라들어요. 몸도 마르고 수분도 빠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 음양에서 5가지 분류했을 때 오행에 이제 우리가 생성돼서 사라지는 과정을 5가지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거를 음양으로 구분하니 천간과 지지가 나오죠. 그냥 봤을 때는 그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고 그러고 천간은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은 지지는 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정신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현실이라고 그러고 몸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음양을 구분해요. 그래서 천간을 또 음양을 구분하면 천간은 10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을 병정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제 엄마 다 해주거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10개로 했는데 2개씩 또 나. 크게 봤을 때는 여기까지 양의 기운이죠. 여기까지 양의 기운이라고. 양의 기운. 여기서 조절하고 다시 하강하는 기운이고. 크게 봤을 때는 여기까지 양의 기운이더라. 아까 항상 음양 오행은 나눠집니다. 양이고 이쪽은 음의 계절이고. 또다시 음과 양을 나누니까 앞에 거는 양이고 뒤에 거는 음이다. 앞에 건 양이고 뒤에 건 음이다. 그럼 앞에 거는 좀 뭔가 양이니까 펼쳐지는 기운이니까 남들 보기에 드러나요. 드러나. 그렇게 남 보기에 좋아 보여요. 드러나 보이고 여기는 실속 있고. 우리가 뭘 하면 명분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 있고 실속파질 뭔가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는 사람이 있고 어떤 돈만 챙기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듯이 하나가 펼치면 하나는 마무리하면서 하나는 펼치면서 남보기에 드러나 보이고 얘는 실속하고 이런 식으로 챙기고 펼치고 챙기고 펼치고 챙기고 이런 모든 게 음양이에요. 음양.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데도 또다시 음양으로 나누면 앞에 게 갑이고 뒤에 앞에 게 양이고 뒤에 음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양 중에 양이고 양 중에 음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적이면 드러나 보이면서도 뭔가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중에 음중이니까 비교적 챙기는 기운은 강하죠. 실속적으로 챙기는 거. 감옥하고 이쪽으로는 감옥하고 여기는 들떠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많으면 이제 화나죠. 사람이 화나고 여기 있으면 뭔가 진중하고 무게 잡고 이러죠. 그 속을 모르고 여기는 속이 드러나니까 표시나죠. 얼굴에. 그런 것처럼 늘 항상 음양과 오행은 같이 움직입니다. 톱니바퀴처럼 같이. 지지도 이제 지지는 이제 12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본래 계절의 지는 인부터 들어가죠. 인 아까 들어가는데 옛날에 그 자월부터 하는 거는 우리가 계절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월 돌 때. 그런 거고 아니면 이제 정신적으로 시작하는 게 자예요. 우리가 아까 육교에서 그 양이 처음으로 시작돼요. 이것도 세 개는 양이고 여기는 음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래서 여기는 현실의 음, 천간이라고. 우리 육교 이렇게 그 태극기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태극기. 예. 그래서 이제 자월이 되면 이렇게 그 해월에서는 완전 다 음이에요. 해월에서는 완전 육음이거든요. 육음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6개니까 육음이라고 해요. 6개 하나 둘 셋 육음. 그런데 자월에 되면 뭔가 변동이 있어요. 뭔가 지나치면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정오에 만땅 차면 그 다음에 기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음이 가득 차면 뭔가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양이라는 거는 햇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상징해서 자월을 이제 시작으로 가요. 정신적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밤에 그 밤 0시 자시를 이제 새벽 보통 이제 12시를 이제 자시라고 그러잖아요. 11시 상시를. 그러니까 해가 바뀌는 그런 거 이제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자부터 나온 거예요. 자부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작은 인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자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자주, 인명, 진사, 음미, 진용, 순. 네. 계절적으로 3개씩 우리가 음양 구분했다가 여기 중간에 토를 넣어서 3개로 구분했다가 한 표씩 여기서도 계절적으로 3개씩. 근데 항상 뭔가의 기운이 바뀌려고 하면 조절하는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바뀌는 일은 없어요. 시간도 갑자기 낮 됐다 밤 탁 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적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토라는 기운이 생겨나요.
그래서 항상 조절하는 기운이죠. 임묘진, 계절이 3개씩 구분하는데 항상 그 끝에는 토라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토라는 기운이 있다. 여기서 입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입춘. 여기서 입하예요. 일이 되고 여기서 입추가 되죠. 가을. 여기서 입동이 됩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3개씩 묶어서 여기는 목기운, 여기는 화기운, 여기는 금기운, 여기는 겨울인 수 이렇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도 또 음양으로 나누죠. 그래서 목화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봄은 양 중에 양이죠. 이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또 양이고요. 묘는 음이고 토는 그 나눴고 토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양토죠. 이거는 양토가 되고 여기서 이제 사와 오가 체와 용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체와 겉모습과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용신하는 거는 쓰임이에요. 쓰임. 어디다 쓸 건지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제 사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양입니다. 양화인데 그 이제 짝을 지을 때, 청관과 짝을 지을 때는 이제 음으로 가죠. 그래서 양이고 여기 화, 음이고 여기도 먼저 나왔으니까 양이고 음이고 먼저 나와서 여기서 해와 자도 마찬가지. 해가 먼저 나왔으니까 양이고 자가 뒤에 있으니까 음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장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수가 공기잖아요. 음의 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 따라서 자라는 거는 지지에서 나타냈을 때 그러지 보통 우리가 그 사주명리 볼 때는 천간 위주예요. 천간으로 표기를 해요. 육친에서도 이 겉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토를 보고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기토를. 인에서도 밑에 갑을 보고 육친을 정하는 거지 인을 두고 육친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천간에 이제 있는 걸 지구에서 내려오면서 변형된 거죠. 천간에는 어떤 공기라고 하면 지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복잡하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뭔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지지를 이제 연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멋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의 구성은 이렇게 천간과 지지. 천간은 10개. 그리고 이제 이 천간과 지지도 이제 고급반에 들어가면 하나씩 더 세세하게 보잖아요. 갑이라고 해서 그냥 갑인 게 아니고 이 갑도 계절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겨울에 갑이냐 이게 나무잖아요. 이게 목이잖아요. 그러면 겨울의 목과 여름의 목과 봄의 목과 가을의 목과 용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간지채성면 고급반에 가면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목이 그냥 갑이다. 무조건 뭐 1등하고 앞장서고 이렇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계절 따라서 이 목의 쓰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 겨울의 목 같으면 암산한 나무잖아요. 그럼 기둥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우리 대들보에 쓰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 봄에는 꽃을 피워야 되죠.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하고. 가을은 가지치기를 하고 열매를 수확하는 나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이 같은 이제 갑이라도 계절에 따라서 동목이냐 하목이냐 춘목이냐 추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도와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하는 거는 겉모습보다는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 사람의 쓰임새.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잘생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주 구성에 따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게 우리가 격국인 것 같아요. 격국. 그래서 용신은
용신이 튼튼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좋고 용신이 잘 빠지면 능력이 좋고 하는 것처럼 용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쓸 용자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쓸 것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냥 뭐 인물이 좋다 이런 거 매일 사주팔자 안 보잖아요. 그냥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안경 썼다, 뭐 빨간 옷 입었다 보이는 거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은 모르잖아요. 그냥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보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용신 찾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사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격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입니다. 보는 관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격국이 엄청 많은 데도 있고 다 책마다 격국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사주 척경에서는 비교적 보면 이렇게 격국이 이렇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주 척경 보면 책이 6질로 돼 있어. 한 질에 6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6권에 보면 그뭐 일문일답을 가지고 격국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그 책 있어요? 없어요. 6권 사야 돼요. 23만. 근데 다 어려워요. 그 해석해 놓은 어떤 일부 떠돌아다니는 책들도 있어요. 보시게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있는 것이 안 써요. 어려워요. 한자로 돼 있어요. 방학 동안에 공부를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거.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구성은 우리가 천간 10개, 10개와 지지 12개. 근데 사주팔자라는 거는 월, 계절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천간은 그냥 보이는데 일간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천간은. 그러니까 일간이 뭐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지지는 일지에 있는 내 자리도 중요하고 또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월과 일을 비교적 같이 봐요. 그러면서 또 지지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지가. 지지를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 우리가 사주구석에 천간과 지지를 나누면 사주팔자가 이제 연, 월, 일, 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 연과 월은 우리의 지구의 공전에 따라서 변해요. 지구가 돌면서 태양의 위치에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봄이라 하더라, 태양의 빛을 얼마나 받았더라 해가지고 월까지는 공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일과 시는 계속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우리가 돌면서 자체적으로 또 돌잖아요, 지구가. 그러니까 일과 시는 자전에 의해서 시간 변동이죠. 그래서 여기는 공전, 여기는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누지듯이 이렇게 나누집니다. 그래서 연은 크게 연과 월은 좀 이렇게 크죠. 그리고 일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주팔자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친적 관계는 나의 그 뿌리가 되는 증조, 무총,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내 부모, 그 다음 나와 결혼하면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식, 이렇게 비교적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어떤 이제 가족 관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족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조3자리라고 보고, 여기는 나의 근원인 부모 자리로 보고, 부모 자리로 보고, 이건 이제 나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밑에 그 지지가 배우자의 자리죠. 여기는 부모 형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자식이고, 나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뭐 청소년기 때 결혼하고 말년 이렇게 꽃이 필 때도 극묘한 시적으로 하면 뭐 뿌리의 근원, 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리고 글도 쓰면 처음에 전개 부분 쓰고 나중에 클라이막스 가고 나중에 마무리하듯이 모든 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지의 위치는 이런 이제 친적 관계와 이런 거는 약간 고정기와 유동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상을 볼 때는 이렇게 보지만 육친을 볼 때는 또 만약에 그뭐 식신이나 이런 상관이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또 그렇게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뭔가 정해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크게 봤을 때는 정해져 있는 거.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주팔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해진 것 같으면서도 정해지지 않고 아닌 것 같으면서 정해져 있는 거.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구성이 그리 돼 있고 아까 이 천간과 지지는 각자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짝을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식갑자가 되는데 10개와 12개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 돌면 전체적으로 이제 60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바퀴를 다 돌면 다시 갑으로 돌아와요. 아까 이제 갑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음양을 양은 양길입니다. 양은 양길입니다. 이렇게 돌다가 보면 60회가 지나면 61번째 다시 갑자가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갑이라고 부르죠. 갑자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회갑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제 60 하나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환갑부터 60부터 뭐 이런 그런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60 갑자를 짚는데 우리가 이제 수장법이라는 거 손에서부터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제 비교적 이렇게 짚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3개씩 또 나눠줬죠. 마디가 이렇게 계절은 이제 봄, 뭐 추나 추동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계절이 3개씩 나눠지는 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그래서 이제 엄지로는 가리켜요. 가리키는 지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짚어야 돼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짚으라고 손 나눴는데 이렇게 짚고 있어요. 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꼴깍거든요. 그래요. 그냥 이제 무심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깍다네 뭐 육갑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육갑 병신 육갑하네 이런 거.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지시 이렇게 나 자축 이렇게 하라고 엄지를 놔놨단 말이에요. 봐요, 저 꼴깍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지 놔놓고 다른 손가락으로 짚는다고요. 이렇게. 그래 그런 거를 이제 꼴깍한다, 뭐 병신 육갑한다 이제 뭐 이런 말이 우스갯소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잖아요. 근데 2개 짝이 안 맞아요. 그치? 임계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지지 2개가 남아요. 그걸 이제 천간이 없는 거를 공망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만능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임계까지 갔다가 지지 2개 이제 남는 걸 그 공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 공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공망에다가 다른 흉살이 몇 개씩 가임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냥 공망 가지고는 공망이 이제 크게 작용은 안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게요. 60각자까지는. 네, 60각자는 이제 하나만 공망 하나만 해도 돼요. 시간도 다 돼서. 천간이 10개에서 갑을 천간 10개예요. 10개. 지지는 12개예요. 그러면 자, 주 신6까지 가면 10개죠. 그 다음에 술, 해가 천간이 없어요. 근데 기운이라는 거는 계속 돌잖아요. 순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에서 개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갑이 갑니다. 오행에서 목에서 수까지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목으로 가죠. 가는 것처럼 계속 순환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런 글씨도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정해졌어요. 한 파트에 여기까지다라고 정해놨고 지지도 여기까지인데 그럼 정해놨는데 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걸 갖다가 이 두 개 글자를 그러니까 일주나 연주가 갑자, 을주, 병인, 정묘, 무인,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대육 사람은 일주나 연지가 그런 사람은 술, 해가 엉망이다. 내가 만약에 일주가 기사예요. 기사면 술해가 엉망인 거예요. 일주가 무진이에요. 그러면 무진에서 기준에서 그냥 무기, 경신, 잉태 가서 나오는 글자 두 개를 남는 글자 두 개를 엉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돌면 앞에 두 개가 엉망이 됩니다. 계속 얘는 두 개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더 돌면 얘가 두 개가 엉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돌면 얘가 두 개가 엉망되고 돌고 돌고 그래서 6번 돌면 여섯 번 돌죠. 그러면 다시 갑자로 오죠. 그게 60갑자예요. 그래서 이제 공망은 이렇게 합니다. 자체에 비어있다 그랬는데 그냥 이 공망 자체 하나만으로는 이제 그다지 큰 그게 없어요. 만약에 이제 공망이 있다 그럼 이게 인수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인수가 공망이라도 해외여행 가거나 유학을 많이 가죠. 엄마가 있으나 만한 거예요. 엄마의 따뜻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도 공망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망이 굳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때로는 비어있거나, 없어도 괜찮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기간 되면 부모가 절에 간다고 기도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없으니까 잘 된대요. 잔소리 안 하니까. 백일 기도하러 이제 절에 가잖아요. 뭐 교회 가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겠어요. 부처님이 들어주겠어요. 그게 아니고, 엄마가 이제 기도하러 가고 없어서 잔소리 안 들으니까 내가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거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럼 떨어져요.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여행을 가시든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뭘 봤어? 아니 다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거의 졸아요. 아, 또 졸렸어.